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회담 네. 언제 이룰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비서실장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주요 안건과 의제 가지고 지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의제 선정이나 장소나 뭐 형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랴. 처음 만나니만큼 좀 서로의 예민한 과제는 좀 피하고 그래도 좀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던 열망 혹은 국민의 명령이 있는데 예. 실제로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우리 민생이 너무 피폐해 가고 있기 때문에 민생 개혁 과제를 전면에 세우되 여러 가지 뭐 이제 특검이라든지 예. 그런 요구들도 뭐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비서실장 간의 의제 조율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20만 원, 뭐 25만 원 네. 지원금 얘기를 강하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는 뭐 못 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검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총리 인선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이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 만나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해야 되겠다. 어필이라는 표현보다는 제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뭐 이미 다 언론에 예.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보다 민생이 어렵죠. 굉장히 네,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그 코로나 때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 하고 있고 이제 그 원인이 소위 이제 시장에서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예.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수출도 그렇고 또 이제 소비가 진작되기 위해서는 이제 서민 경제가 돌아야 되는데 예. 정작 부자 감세를 해주고 그렇죠.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책은 급감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를 아니할 수 없을 거고요. 이제 그것과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 기조 예. 또 한편으로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또 선거 공약으로는 뭐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또 그렇게 얘기했죠. 공약을 해놓고 네, 뭐 이런 이율 배반들이 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민생 탐방한다고 하면서 거의 그 민생 탐방에 할 때 대통령이 약속한 금액만 합산하면 그 거의 1,000조 원에 그러니까요. 달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꼭 필요한 내용도 대통령이 선심성으로 얘기한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 등등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논의도 좀 진전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이게 지원금처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그것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럼 저는 효과적으로 한다면 소위 지역 화폐 예산도 대폭 줄였죠. 삭감했는데 맞아요. 지역 화폐 예산은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높은 맞습니다. 제도거든요. 예.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예산의 비중도 조금은 적은 편이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예산이라도 더 넓히면 소상공인이나 재래 시장에는 훨씬 온기가 도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뭐 절충책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한편으로는 있고 예. 소위 이제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같은 특검을 의제에서 뺄 거냐? 예.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아니다. 봅니다. 예. 그것은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특검에 대한 것은 이번 기회에 수용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당당하게 해야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하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럼 피할 수 예.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뭐 그건 네. 대통령의 몫이지만 요구하는 거는 그렇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어쨌든 뭐 선거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일단 만남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논란이 되는 게 쌍방울 관련된 네. 재판 관련된 겁니다.
김성태 전 회장 지금 풀려나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도 네. 참 네, 아이러니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근데 그래서 3번이나 지금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구속영장을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3번째 지금 있는데 1년 7개월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있는데 연어가 이제 지난번 총선 때는 대파가 논란이었다면 연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연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만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 보실 때 지금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 지사의 증언으로 검찰청 내에서 술판이 뭐 그렇게 벌어졌다로 주장을 하죠. 초점이 모여져 있습니다만 더 본질적으로 보면 예. 어떻게든 이 쌍방울을 통해서 이재명의 지시로 불법 그렇죠. 대북 네.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시나리오의 알리바이를 짜맞추게 하기 위한 이 소위 검찰의 일종의 거짓 회유 진술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위 이제 이화영 지사에 대한 이 변호사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회유가 있었던 게 정황상 네. 사실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 과정에 지금 소위 이 연어를 안주로 한 술판이 네. 검찰청 내에서 벌어졌다는 건데 조금 더 수원지검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딱 그 중심부분 날짜 빼고 두 날짜. 주변부만 네. 뒤져서 뭐 사실이 아닌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진실이 두 가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화영 지사가 굳이 거짓 진술을 그렇죠.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본인이 만약에 거짓 진술을 했다가는 훨씬 더 중한 처벌 처벌이 커질 네, 텐데 네, 네.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오히려 수원지검의 답변이 궁색한 상황 아닙니까? 예. 더 큰 문제는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소위 이 진실을 왜곡해서라도 일종의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행태의 단면이 이번 기회에 드러난 거다. 네. 그래서 그게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또 그 성남 시민구단 네. 과정에서 무슨 네. 제3자 뇌물이 예. 그 그 얘기했었죠. 참 황당한 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쌍방울도 처음에는 무슨 변호사비 대납건으로 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대북 송금으로 네, 대북 송금으로 또 이렇게 네. 돌았는데 저도 정책위 의장 때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만 대북 송금건도 참 황당한 얘기거든요. 정말 소설 같은 얘기이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의 이익을 실현하기 그렇죠. 위해서 대북 북한에 송금을 한 거죠. 이제 개별적으로 예, 접촉해서 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화영 지사를 고리로 그것을 엮어보려고 하는 내용인데 민주공화국에서 검사들이 진실을 파헤치지 않고 사건을 그림을 그려놓고 짜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여러 행태 중에 이 행태가 이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검찰이 이런 과정에 진실이 아니라 이런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 검찰 개혁의 명분만 쌓아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대북 송금 김성태라고 하는 전 회장이 본인의 어떤 회사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북 사업을 하고 싶었고 네. 그 과정에서 돈을 넘긴 거고 네. 그건 지금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인데 이걸 이제 마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준 것처럼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처음에는 한국에 그 압송돼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이재명과는 관계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네. 말을 바꿨고 이 연어 관련돼서도 변호사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대요. 근데 검찰이 6월 30일, 7월 3일 두 개를 특정해서 그날 출정 기록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측에서는 이건 날짜를 우리는 특정한 게 아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까지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술판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어는 먹었을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해요. 술은 아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그럼 연어를 먹은 날 그날이 언제인지 밝히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면 출정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정 기록, 김성태 회장이 검찰 출입 기록, 그리고 그 쌍방울 직원들도 조사하러 네. 왔으니까 그 출정 기록 다 공개해라 이거. 그 같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두 날짜만 가지고 본인들 뭐 네. 공개하면서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게 설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뭐 진실이 가려지게 하겠습니까? 네. 그것도 계속 은폐하면 결국 특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하거나 국정조사를 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한 이거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근데 총선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상 좀 하잖아요. 검찰도 어느 정도 그러면 정치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너무 맹목적인 충성보다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안 바뀔까요? 뭐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네. 그동안 이제 검찰 특히 특수부가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가 이번 기회에도 여전히 확인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검찰은 여기서 물러섰다가는 이 소위 검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절박함이 한편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위 과거의 행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오기 또 여전히 대통령이 칼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검찰이 여전히 과거 형태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도 내가 잘못해서 진 게 아니고 아니라고 그러죠. 나는 기조가 옳았는데 네. 그것이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졌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랬다고 하고 법률수석과 공직기강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겠다고 하는 걸로 보면 이 진단과 처방이 영 엉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 소위 검찰의 핵심들이 여전히 과거 행태를 고수하고 있고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든 옥죄해 보려고 하는 행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